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락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먼저 듣겠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많아도 시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일이 적어도 시간을 허비합니다.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신이 주인이 되세요. 몸도 마음도 잘 살피세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일을 이끄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습관을 바꾸면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부터 잘 하십시오. 생각날 때 그때그때 잘 하세요. 미루는 습관이 치명적입니다. 그냥 하세요. Just do it. 일찍 가세요. 일찍 하세요. 미리미리 해 놓으세요. 소신이 너무 강한 것도 너무 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것도 너무 약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도를 지키세요. 지혜롭게 기여하세요.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무렵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지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려, 겸손한 이타심은 약한 마음이 아니고 유리하고 현실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에고가 예민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비난을 받고 해를 당합니다. 야단과 비판을 잘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체나 회사에 좋게 기여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널널하게 지내는 중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못하면서 하세요 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같이 노력해 볼게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면소지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는 성씨별 관향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 중 오늘은 진주광시 마수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초전면 자양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양리는 자줏빛 자, 볕, 양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자양리는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대장리, 도천을 거쳐 서쪽으로 들어가 자산 아래 자리한 마을입니다. 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2km에 있습니다. 별매산에서 동남으로 뻗은 산 줄령이 초전과 벽진의 명계를 이루면서 그 중간에 365m의 자산이 솟아있는데 북쪽의 높은 봉우리를 큰 자산, 남쪽의 조금 낮은 봉우리를 작은 자산이라 합니다. 두 봉우리를 중간으로 해서 동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4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금단이라 하며 성주이시 집성촌입니다. 작은 자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이 의성김씨 집성촌인 내동이 있습니다. 큰 자산 동북쪽으로 세박골 마을과 신풍마을이 있습니다. 신라 말기에 마을이 생겼다고 전해지는 마을 이름은 금단사 아래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금단으로 불러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초전면 자양동이 되었고 1952년 행정동인 자양 1, 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자양 1, 2에는 신풍이 있습니다. 자산에서 발현하여 내려오는 계곡가의 자리에서 동남을 향해 틀을 잡은 마을입니다. 조선 광해 8년인 1616년 송시서가 입항하여 자산의 지세 중 가장 온화하고 물이 풍부하여 풍년이 드는 마을이라 하여 신풍이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세박골이 있습니다. 큰 자산 바로 밑에 있는 신풍마을 뒤쪽에 있는 마을로 1620년 손응준이 입향하여 새벽 하늘의 자연을 비유해서 조용한 마을이란 뜻으로 세박골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단이 있습니다. 신라 말기 887년 자산에 검단사라는 절이 있었으며 그 이름을 따서 고운 최치운이 산수를 즐기며 검단이라 하였다 합니다. 윗검단, 아랫검단, 중촌, 선돌배기의 4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윗금단은 상금단이라고도 하는데 성주이시 집성촌으로 금단 4개 마을 중 맨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윗금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랫금단은 하금단이라 합니다. 윗금단 아래에 있다 하여 부른 이름이고 남서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이 있습니다. 중촌은 상하금단 중간에 있다 하여서 중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선돌배기가 있습니다. 자양리 초입에 있는 마을로 나지막한 산자락 밑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쿠리형입니다. 마을 언덕에는 선돌이 남아있으며 마을 앞 덜역에 있던 선돌은 경지 정리하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미소와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1위에는 내동 그리고 안마가 있습니다. 아래 금단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자사 밑에 있습니다. 1560년경 의성김씨 김우영이 대가면 4월에서 이거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47가구에 9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는 자양 1, 2에는 모운제가 있습니다. 자양리 욱금단 마을의 북쪽 언덕 위에 남양하여 있고 조선 중엽 홍문관 정자를 역임한 농운 이시암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5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원제가 있습니다. 자양리 윗금단 마을 안쪽 상기슭에 동남향으로 있고 조선 영조 때 효자로 이름난 소암 이춘맹의 효행과 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32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강제가 있습니다. 자양리 아랫금단 마을의 중앙에 남양으로 있고 조선 영조 때 유학자 자강 이서룡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7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양 1리에는 돈모제가 있습니다. 자양리 내동마을의 남쪽에 동양하여 있고 용량이 사과로 2조 참의에 정직된 의성인 김봉년의 덕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19년에 건립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지수 지명입니다. 자양 1, 2에는 자산, 성산이 있습니다. 자산 1, 2 우천복 마을 남쪽 산이고 초전면 자양 1, 2 세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명계의 산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던 명산이고 성주읍의 조소산입니다. 백마산에서 동남으로 뻗은 산줄기가 달박고개를 거쳐 복량산을 이루고 남으로 내려서 초전면과 벽진면 경계의 중간부에서 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흙빛이 불타하여 자산이라 이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경산지와 성산지의 산천조에 성산은 고을 서북쪽 14리에 있으니 바로 인연산 원줄기이다. 옛날에 작은 사찰이 있던 곳을 후일 서재로 만들었는데 지관이 성주읍이 해롭다 하여 없앴습니다. 산정은 문창우 고운 최치원이 금단선사와 도선이 돌을 닦은 유적이 있습니다. 문목공 정구가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여 제시를 짓고 강악한 예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면 고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산리는 높을고 매산 마을리자를 씁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대장 1이 도천마을과 동포 1이 동산마을을 지나 약 2.5km 되는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서북쪽으로 벽진면으로 통하는 국도 913번지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북쪽으로는 913번 지방도를 따라 월곡리 홈실마을로 동쪽으로는 동포리 동산마을 서쪽으로는 자양리 신풍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마을 뒤 용봉산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산동이 되었고 1988년 5월 조례 1095호로 동아리라 개정되었습니다.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야성 송시 집성촌입니다. 84가구에 14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정이 있습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7개의 세천을 가운데 두고 공동과 양지뜸이 있습니다. 마을과 공서인 어뜸인 음지뜸
공동인 양지뜸 마을과 공서인 엄지뜸 마을로 나눠 있습니다. 공서는 뒤에 높이 180m의 산봉이 있고 공동은 뒤편이 낮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마을 뒤 산등서는 동포리 봉화정 마을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500년 손씨 몇 세대가 입향해 마을에 사람이 없어 고독하다고 하여 외로울 고자 매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의 송희규가 1545년 사원부 지비로 있으면서 윤원형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전북 고산에서 귀향을 살고 돌아와 적지에서 고독하게 지낸 시절을 잊고자 하여 외로울 고자를 또 높을 고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 공서 마을에 백색각을 짓고 학문에 힘썼으며 많은 문집을 남겼습니다. 백색각은 지방문화재 16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실 유곡이 있습니다. 고산정 마을 제일 위쪽에 있고 마을 앞에는 벽진으로 통하는 913번 지방도변에 있습니다. 716.2m인 별매산에서 동남 6km의 봉산을 서쪽으로 하고 여맥이 북과 동으로 돌려 내려 진해산이 되고 마을의 운세를 흥하게 하려고 닥실이라 하였다 합니다. 마을 이름은 송정관이 지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금년동 계명동이 있습니다. 고산정은 서북쪽 벽진으로 통하는 913번 지방도변에 몇 집이 있습니다. 마을 뒤 높이 200m의 5봉우리 능선은 월곡 1, 2 홈실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그 줄기가 동남으로 이어져 풍수설에 오공혈이라 했습니다. 이에 산세의 진해와 이를 상충하는 닭을 생각해서 닭이 우는 마을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송광정의 닥실과 고산정을 연결시키는 곳이라 하여 금년동이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손골이 있습니다. 겸손할 손자 골곡자를 씁니다. 1556년 송희규의 아들 송현이 죽자 묘를 손씨들이 사는 뒷산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송희규는 묘를 바로 집 뒤에 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거절했습니다. 손씨들이 듣고 감복하여 스스로 물러가자 손씨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손골이라 불렀다 합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 고산리에는 당구제가 있습니다. 고산리 닥실마을 동편 산하라에 있습니다. 조선중엽 유학자 당구 송세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653년 초전 홈실에 봉곡수당을 건립하였으나 1868년 회철된 뒤 1943년 현 위치에 다시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색각이 있습니다. 고산리 고산정 마을에 있고요.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송희교가 지은 건물로 명종 6년인 1551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완공한 건물입니다. 3.1운동 당시 손중필을 비롯한 문인들이 주도한 성주 만세운동과 경북 유림단 파리장서 사건이 일어난 1919년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림의 골기를 독려하는 통고 국내문을 제작 배포한 곳으로서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봉광수당이 있습니다. 고산리 송골마을 골짜기 안 경사진 야산 중턱에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1786년 약의 송희규를 제양하기 위해 향내 사림이 봉광서원을 건립하였으나 헌종 4년인 1838년에 건물이 퇴폐하여 현 위치에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종 5년인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어 그 제목으로 봉광수당을 건립하였으며 현 건물은 1909년 중수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봉량제가 있습니다. 고산정 마을 서쪽 끝에 남서향하여 있고 조선 선조 때 문신며 유학자인 송광계가 1604년 봉상기슬계 제사를 건립하였으나 풍으로 퇴폐
은폐하여 후손들이 1849년 현재 장소로 이관하여 추모지소로 이용해 오고 있고, 현재 건물은 1915년 준건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송간정이 있습니다. 고산정 마을의 백색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동양으로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문신인 송광정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숭양정사가 있습니다. 고산정 마을 동쪽 산기슭에 남서양하여 있고, 건세 유학자 송홍누리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한 강학지소로 1920년 건립한 정사로 아들 주선이 1937년 중수하였습니다. 숭양이라는 제사 이름은 고산의 양지 쪽에 있으므로 숭양이라 하였고, 도가 바르고 덕이 많은 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의 송희규 묘비가 있습니다. 송골 저수지 옆 농로변에 있고 1705년 세웠습니다. 비석머리에 양양 현감을 지낸 허힐이 쓴 약의 송선생 묘비명이라 두전을 새겼습니다. 비문은 가람 이현일이 짓고 고촌 배정희가 썼습니다. 세 번째로 산천 지수 지명입니다. 고산리에는 고산천이 있습니다. 자산에서 발원하여 닥실마을 아래서 닥실천과 합하고, 송골못을 거쳐 대장일이 도천마을 아래서 자양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3,380m가 되겠습니다. 닥실천이 있습니다. 용봉산 아래서 발원하여 고산리 닥실마을 북쪽에 있는 닥실못을 거쳐 닥실마을 아래로 흘러 고산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600m입니다. 그리고 큰 내가 있습니다. 용봉산에서 발원하여 닥실을 거쳐 송골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과 송골 안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합류하여 고산정 동네를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동포리 동산 마을 남쪽을 거쳐 대장리 도천 마을 동쪽을 경유하여 백천으로 유입됩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 되겠습니다.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초전면 월곡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월곡리는 달, 월자, 곡곡자의 말리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에서 주천로를 경유하여 약 3.5km 지점에 있는 월곡 저수지부터 월곡리가 시작됩니다. 별매, 백마산, 716.2m와 달매산 606.1m의 남쪽에 복량산 619.9m가 있어 삼각지를 만들고 그 안에 달밭마을과 복량산 동남의 홈실마을로 구분됩니다. 고려 충수광 때 이 견간이 호음곡이라 칭하였습니다. 1317년 명곡이라 계칭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월곡동이 되었고 1952년 행정동이 월곡 1, 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월곡동의 명칭은 달밭과 홈실 이름을 따서 월곡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6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홈실권과 달밭권 2개 마을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월곡 1, 2에는 홈실이 있습니다. 홈실은 초전 소재지에서 김천 방향으로 지방도를 따라 1km 지점에서 동포 1, 2 마을 입구 좌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포 1, 2 동사는 마을 입구에서 우편으로 봉화정 마을을 지나 경사진 고개를 오르면 월곡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뒤편으로 5개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벽진이시 집성촌으로 36가구에 58명이 살고 있습니다. 홈실의 벽진이시 입향조는 벽진장군 이총원의 7세손인 방화가 처음 입향하였고 고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3조에 봉직한 산화 이경간이 1317년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원나라 순제가 선생의 문장과 풍채에 탐복하여 선생이 살고 있는 곳을 물어 호음실이라 하며 그림을 그려 보이니 순제가 보고 마을에 물이 적겠다고 걸수산에 물을 당겨오기 위해 홈통 명자에 나무로 홈통을 만들어 물을 당긴다는 글자가 처음 정해지기도 한 글자를 지어서 마을 이름이 명곡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 뒤 대남이 있습니다. 담 뒤는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제천의 남쪽에 있으므로 제남이라 합니다. 완석정 이언영의 종택과 사당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강서당이 있고요. 그리고 앙골 4곡이 있습니다. 앙골은 홈실의 4개 마을 중 중앙에 있고 백양산의 주맥이 좌우로 굽어지고 내려오다가 하단에 솟아오른 남산 자락에 있습니다. 앙골 중앙에는 정흥공파의 제실이 있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고 홈실권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매가 있습니다. 뒷매는 북쪽으로는 소승리와 경계하고 마을 앞으로 군도가 지나갑니다. 마을 뒤에 있는 산이 도산이고 마을이 자리한 터가 질거릇처럼 오목하게 생겼다 하여 도산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문곡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뜸이 있습니다. 새뜸은 홈실마을 제일 밑에 있고 진안골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마을 앞을 지나가며 새로 잡은 터라 하여 새뜸이라 합니다. 그리고 배나무골 이동이라 합니다. 배나무골은 월곡 저수지 끝자락 북쪽의 서양에 있고요. 창녕성씨가 다수 살고 있습니다. 마을 뒤에 배나무가 무성하여 배나무골이라 칭했다 합니다. 월곡 이리에는 달밭이 있습니다.
달밭은 초전면에서 최북단으로 김천시 농소면과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벽지면의 달밭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달밭은 초전면에서 가장 오지 마을이었으나 근래 마을 앞으로 성주에서 김천을 지나가는 913번 지방도가 포장되어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처음 문화인 류하가 조선 태종 때 입향했고 창원인 유영필, 고성인 이우, 동네인 정세로, 김영인, 김연의 후손 등 무수한 인사가 들어와 살았습니다. 조선 단종 때 함양조씨가 정착하여 인삼을 재배하면서 달마산 봉우리에 달 뜨는 광경을 보고 마을 이름을 달밭이라 하였다 전합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 월곡 1리에는 경헌당이 있습니다. 홈실 마을에 남양하여 있고 조선 초 문친이고 학자인 이건지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16년에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도계제가 있습니다. 홈실 마을 서편에 동양하여 있고 벽진인 도계 이원실의 덕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44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문곡서원이 있습니다. 홈실마을 중앙에 동양하여 있고 고려 충신인 문안공 산화 이경간을 향사하기 위해서 영조 26년인 1750년 사림에서 건립하였습니다. 그 후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회철되어 문곡서당으로 이어오다가 1983년 후손들이 중창하여 서원을 복원하였습니다. 문곡서원에는 문안공 산화선생을 주양으로 하여 아들 손자 3대가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양서당은 홈실 뒷매 마을 서쪽 산기슭 아래 남양하여 있고 건세 유학자인 문강 이성기가 학문 연구를 위해서 1917년 건립한 건물로 현재는 후손들이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당이 있습니다. 홈실마을 제강수당 앞에 있고 건세 유학자 이종렬이 평소 거처하던 사랑채에 신고당이라 편액하고 학문 연구와 후진을 위한 교육 장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고택이 있습니다. 벽진 이시 집성촌인 홈실마을권인 담 뒤의 뒤쪽 야산을 배후하여 정방향에 가까운 토담 속에 동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가옥입니다. 완석정 이언영의 7세손 이존영이 건립한 것이고 건립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완전고택이란 당호는 이언영의 종가가 칠곡 욱갓 상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에 이언영의 호를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강서당이 있습니다. 홈실마을 내에 동북향하여 있고 구한말 유학자 제서 이정기의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인근 사람과 문인들이 1935년 건립한 건물로 이정기의 학덕을 추모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성당이 있습니다. 월곡리 배나무 마을 뒤에 독립운동가인 오봉 성대식의 생가터에 서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자인 현감을 지낸 성기인의 학덕을 추모하여 1972년 후손들이 건립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안공 산화 이선생 신도비가 있습니다. 문곡서원 경내 현덕사 입구에 있고 광주인 이채진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화선생 유허가 있습니다. 산화선생으로 널리 불린 문안공 이경간의 유허비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 산화선생 유허라 새겼습니다. 처음 월곡 저수지 끝에 벼룩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비석이 있던 자리를 2008년 산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맞은편에 새로 자리를 마련하여 옮긴 것입니다. 1879년 후손 만수가 기록하고 원화가 세웠으며 야성인 송인호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간 유허비가 있습니다. 홈실마을권 안골 마을 동북쪽 끝자락 산 언저리에 있던 것을 근년에 월곡 저수지 끝 동쪽 도로 건너편에 새로 자리를 조성하여 옮겨 세웠습니다. 1916년 진성인
성인 이만규가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흥공 이건지 신도비가 있습니다. 산하공원 건너편에 있고 이경간 유어비와 함께 있습니다. 처음엔 앙골마을 끝에 이경간 유어비와 함께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기 추모비가 있습니다. 이정기는 1872년에서 1945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본가는 벽진입니다. 자는 경가, 호는 제서입니다. 이 경간의 후손으로 초전면 월곡리 홈신마을 출신입니다. 일찍이 삼이연 장복추와 이홍록의 우문에서 수업했고 퇴계 선생의 학통을 전수하여 도학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 강요를 듣고 일본의 침략 건성을 배척하는 양이슬을 저술하여 영남 유림에 선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비는 1995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명곡 동천이 있습니다. 근래 조성한 산하공원의 벽전이시 서울 출향 인사 모임에서 자연석의 명곡 동천이라 새긴 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하공원이 있습니다. 월곡 1리 월곡 저수지 끝 913번 지방도 사이에 산하 이견관의 후손들이 벽진 이시의 세거지와 산하 이경간의 유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8년 조성한 공원입니다. 이곳에 자연석으로 된 이경간의 유업이가 있었으나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 건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월곡 1리에는 돌무지 입석이 있습니다. 913번 지방도에 달반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대형 돌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 지수 지명에서 월곡 1리에는 봉두산, 대광산이 있습니다. 홈실마을 동쪽 산이고 봉정 1리 중내마을 서쪽 산으로 월곡지가 남쪽에 있습니다. 높이는 350.8m고 산의 형상이 봉황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고 합니다. 고려 중장량 이사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 저수지는 동포리 봉화정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로 월곡리가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홈실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막아 제방을 쌓았고 오른쪽 산 밑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저수지는 농업 용수 및 풍수해 조절 등의 이유로 1994년에 설치하였고 관계 면적은 82헥타르, 저수 용량은 56만 톤의 중형급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 1리에는 백마산, 별매, 별산이 있습니다. 달반마을 서북쪽 산이고요. 높이는 716.2m입니다.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와 노곡리로 둘러쳐진 궁계산으로 성주 업계의 조산이고 백천의 원류지입니다. 산 서북쪽 기슭에 이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고방서가 있었고요. 산 형상이 말을 닮았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산, 달매가 있습니다. 달밭 마을 동쪽 산으로 소성리 소야마을 서북쪽 산입니다. 달밭 마을에서 보면 동쪽에 달마산, 서쪽에 봉량산, 북쪽에 백마산이 삼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봉량산이 있습니다. 달반마을 서쪽 산이고 높이는 619.9m입니다. 벽진면 용암 1리 수건마을 동쪽 명계산입니다. 그리고 홈실천이 있습니다. 용봉산에서 발원하여 초전면 월곡 1리 홈실마을에서 세터천과 합하여 월곡지에서 모였다가 동포 1리 갈개마을 앞에서 봉칠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3,740m입니다. 그리고 백내, 백천, 마포천, 배천이 있습니다. 716.2m인 백마산과 606.1m인 달마산에서 발원하여 초전면과 오락면, 대산리, 삼봉, 서당 앞에서 이천과 합류해 흐르다가 선남면, 선언리, 무릉리 마을에서 낙동강으로 유입합니다.
2급 하천으로 길이는 28km입니다. 그리고 초전면 소성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성리는 풍류 이름소 이룰성 만리자를 씁니다. 성주군의 최북단에 있고 달마산이 마을을 감싸고 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월곡리, 동쪽으로 용복리와 접하고 있고요. 동명마을에서 남쪽으로 세천 산협의 외진 곳이고 위쪽을 상소라 하고 소성 저수지 뚝 아래는 소야라 하며 박실과 연봉마을이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초전면 소성동이 되었습니다. 조선 중엽 밀양 박씨가 피난 와 살면서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달마산 아래 2개 마을이 있어 윗마을을 상소라 하고 아랫마을을 소야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때 박씨 9세대가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마을 이름을 구성의 이름을 따서 소성이라 하였다고 하며 4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16가구에 18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 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 수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 중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강행했고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행정소속이 각하되자 소속이 마을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평화회의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이후 약 7년간 외교,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는 행정법원의 결정은 형식 논란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준 비겁한 결정이라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앞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 부지 공여 성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1심은 소를 각하했고 해당 판결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소야가 있습니다. 초전에서 김천 방면으로 지방도 905호선에서 서쪽 봉소초등학교 약 1.2km부터 소성리가 시작됩니다. 마을 이름은 고대 명사가 산촌에 응거하며 중국 양나라 원제가 지은 시문의 소경이라는 화사한 봄날의 아름다운 경관을 읊은 데서 인용한 것으로 산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려놓은 마을이라 합니다. 마을 뒷산이 달마산인데 옛날 이 산에 밤이 되면 선녀들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동서북쪽으로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 있는 좁은 계곡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비옥한 들이 있고 마을의 경치가 아름다워 가야국 때부터 소야로 불려왔습니다. 마을 서편에는 달매의 산봉이 2개의 반원형을 하고 있고 마을 곁 계곡에는 소성 저수지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소야 동편 박실과 연봉은 같은 마을권입니다. 그리고 박실, 박고, 박촌이 있습니다. 소야에서 동쪽 산기슭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인데 임진왜란 때 밀양 박씨 문중에서 피라놓은 후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박실이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있습니다. 소야로 가자면 통과해야 하는 남쪽 계곡 입구에 자리 잡은 마을로 동쪽의 달마산과 북쪽의 백마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연봉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밭이 있습니다. 소야에서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고 롯데 스카이힐 성주 IC에서 18호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가 있습니다. 소야마을 위쪽에 있다 하여 상소라 하며 김천시와 경계에 있는 성주군의 북단 마을입니다. 소야에서 북쪽으로 계곡 따라 약 1km 올라가면 성주군과 김천시와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는 소승리가 있습니다. 소승리 입석이 있고요. 소승리 덜길의 입석은 신석기 시대 것으로 높이 4m, 둘레는 약 2.2m의 자연석입니다. 부족사회의 경계석과 고대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사만시대에 이르러 소도로 하여 천신을 제사하던 유적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정산 대종사 고택이 있습니다. 2대 교주인 정산 송규의 생가가 있고요. 원불교 성지도 있습니다. 구도처에서 상징물인 거북바위 대각원 원불 땅이 박실 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제가 있습니다. 소선리 마을의 원불교 대각전이 뒷골에 남양하여 있고 인동장시 장중량 내외의 묘소 관리와 묘제를 위해 건립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천지수 지명이 있습니다. 소승리에는 소야천이 있습니다. 상소에서 발원하여 소야를 거쳐서 박실과 연봉리를 경유하여 용봉리, 용두마을로 흘러가는 소하천입니다. 두 갈래의 원류가 있는데 하나는 초전면 소승리 진반 마을에서 합하고 소야 마을과 소야 저수지 아래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2080m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가 되겠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잠만이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2부 소소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주 군내의 강문중 관양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진주 강씨 마수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서기 598년인 고구려 영양왕 8년입니다. 400년 만에 중국 대륙을 통일하여 동북아시아를 완전 정복하려던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만리장성의 동쪽 끝 바다에 접한 임류관에서 거의 전멸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를 완전 통일하려던 수나라의 허망된 꿈을 완전히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고려 병마도사 강이식 장군을 시조로 하고 서기 1274년인 고려 원종 15년 통신사 서장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진산 부원군으로 봉해졌던 강계용을 중시조로 하는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의 진주 강씨는 서기 1740년 중시조의 19세 손님 강제제공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에서 고령군 운수면 꽃질로 이거하였다가 1760년경 중시조의 20세 손 강문왕공이 정감동에서 말하는 십성지지의 가르침을 믿고 가천면 마수리에 이거하여 설하에 파령제를 두어 많은 후손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수리 입향조 회산 강문왕공은 1745년생으로 정사복시정을 제수받았습니다. 마수리 분주골의 묘소에 묘비가 세워져 있고 마수리 동네 중앙에 고향제를 세워 그의 언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진주 강씨는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고구려의 구국 영웅이었던 강이식 장군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5분의 중시조를 중심으로 크게 5파로 나뉘어져 있어 각 파별로는 서로 숙질관을 구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상 제일 먼저 나타난 중시조는 고려 때 명장 강감찬 장군의 부친인 강궁진을 중시조로 하는 인원공파가 있습니다. 인원공파는 별도로 검천강씨라 관양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시조 강이식 장군의 후손입니다. 다음은 서기 963년 고려시대 병부상서를 지냈던 강민첩 장군을 중시조로 하는 언열공파가 있고 성주에도 여러 곳에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마수리 진주강씨 중시조 강계용공으로 고려 때 문과 국자 박사를 지냈고 진사 부원군으로 봉해져 박사 공파라 하며 후손들이 성주군 내에 마수리 진주강씨 이외에도 다른 곳에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고려 충렬왕 때 소감공 강위용을 중시조로 하는 소공파와 시중공 강원용을 중시조로 하는 관서공파가 있습니다. 시조 강이식 장군은 고구려 사람으로 관향 진주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정순공 강진이 태중대부 진양후로 봉해졌습니다. 양천 부원군 강구만이 전주에 살기 시작하여 각 성시별 관양 제도가 보편화될 때 진주로 관항을 전했습니다. 진주시 상봉 서동 비봉산 아래 시조 이강식 장군의 사후 봉산사를 세워 매년 음력 3월 10일 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소리 진주강씨 직계조상은 고려 충렬왕 때 전중 감찰 의사를 지낸 강사첨공이 있고 충수광 때 사중대강 문화시중을 지내고 문경공의 시유를 받은 강군보가 있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어곡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민왕 때 진산 부원군 강씨가 있고 조선 태조의 수차에 걸친 회유에도 끝내 절개를 지켜 두문동에서 일생을 보낸 통계공 강회중이 있어 그
그 영향으로 조선조에는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한 문중이지만 명문 거족임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세거 분포로는 강치영은 성주 입향조의 장남으로서 1759년생이고 그 후손이 성주군 마수리와 대구 경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치성의 호는 덕봉이고 성주 입향조의 차남으로 1761년생입니다. 수직으로 통정대부를 제수받았습니다. 마수리 진주 강씨 중에서 강치성의 후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수리와 수림면, 세목 등 전국 각지에 살고 있습니다. 공의 차남 노원 강경진은 1787년 출생하여 호조 참의를 지냈습니다. 수름면 세목으로 이거하여 세목 강씨의 입향조가 되었습니다. 마수리 강씨 중에서 가장 많은 자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공의 큰 손자 조락 강한하는 1825년생으로 오락면 한계마을의 응화 이원조의 문인으로 뛰어난 유학자였으나 한양 과거 길을 7차례 다녀오고도 정부의 부패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하나는 많은 유품을 남겨 지금도 당시 유림의 참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가선 호조 참판을 제수받은 바 있고 묘소는 가천면 신계리에 있으며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치선은 입향조의 셋째 아들이고 1763년생으로 후손 가천면 창천리와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치학은 입향조의 넷째 아들로 1766년생으로 정성지를 제수받은 바 있고 후손은 마수리와 성주읍 구동골과 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치상은 입향조의 다섯째 아들로 1769년생으로 후손은 대구와 경상남도 김해, 진영 등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강치기는 입향조의 여섯째 아들로 1771년생으로 후손은 벽진면, 다진기와 대구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칠이는 입향조의 일곱째 아들이고 1772년생으로 후손은 성주읍 모건물과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면장을 지냈던 강신영이 공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강치봉은 입향조의 여덟째 아들로 1774년생이고 후손은 대가면 옥령리 봉동과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소개로는 강계용이 있습니다. 고려 때 문과 국자 박사를 지냈고 진산 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사첨은 고려 충렬왕 때 전중 감찰의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강군보가 있습니다. 고려 충수광 때 삼중대광 문화시종을 지내고 문경호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씨가 있습니다. 강씨는 진산 부원군에 봉해졌고 강휘중은 조선 태조의 수차에 걸친 회유에도 절개를 지켜 두문동에서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리고 강치성이 있습니다. 강치성은 수직으로 통정대부를 제수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강경진은 호조 참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강한하는 뛰어난 유학자였고 가선 호조 참판을 제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치학이 있습니다. 강치학은 정성지를 제수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박정식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다.